정신과 양약을 10년 먹었는데 한의학으로 정신질환이 해결될까요? 경우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양의학에서는 써도 뭐 계속 좀 평생 먹던 또라이 됩니다. 음. 사실 그거는 참 약에 의존하는 거지, 그게 몸 전체를 좋게 해줘. 스스로 낫게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스스로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급할 때는 양액 써야죠. 당장 뭐, 뇌 전류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간질 증상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뇌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는 급히 진정제 써야 됩니다. 진경제 써야 돼.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장기화될 때는 그건 약에 의존하는 거지 스스로 낫도록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약을 오래 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써야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몸과 마음을 같이 봅니다. 심신을 음.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몸이 건강하면요, 마음도 건전해지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짜증납니다. 피곤. 그잖아. 그것도 심성이 나쁜 거 이게 아니야. 음. 정신질환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그런 거지. 피곤하면 짜증나는 거지.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좋으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음. 마음이 불편하면요, 몸도 나빠집니다. 소화불량 걸리고, 여기 화병도 걸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각을 해요. 음. 이런 노하우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런 용어들이 맞죠? 겁 없이 행동해서 간땡이 벗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 간땡이 벗냐? 간이 진짜 부었겠어? 그게 아니라 간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겁 없이 행동합니다, 진짜로. 우리는 음. 그거를 속담같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야. 우리거든. 음. 야, 너 이렇게 소심하게 놀아? 소심이 뭐야? 심장이 줄어드는 거야. 그잖아. 간땡이 벗다. 소심하다. 간이 콩알만 했다. 깜짝 놀라. 간이 콩알만 했다. 콩알이 되겠어? 근데 간의 기능이 위축되면 놀라면 정말 간이 위축됩니다. 사이즈가 위축된다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우리 흔히 쓰잖아. 소심하다도 심장이 찐 겁니다. 대담하다. 감량이 큰 겁니다. 대담하다. 우리는 그 오장육부에 대한 거를 우리는 일상 용어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벌써? 심신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됐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일상사를 음.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어떻죠? 따로따로입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좀 몸 아프다면 컴플레인 심하다 그럼 정신과 가세요. 돌려. 우리 그렇잖아요. 위장병 계속 하고 뭐하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이것도 해보다 안 되면 정신과로 이전시킵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정신과 의뢰해드릴까요? 그럼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그럼 정신과에서는 육천한 그 정신만 해서 인위적으로 막 이걸 그 안정제를 안정제. 쓰거나 뭐 수면제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쪽 노하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막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상관없어. 몸은 이것만 해.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또라이 같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음. 신체적으로 소화돼서 막 소화불량인 사람도 많아요. 정신과에 오래 먹다 보면은 소화 잘 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위장 닳고 배도 차가워지고 많습니다. 어쨌든 거기서는 육신은 별로 안 봐. 따로따로 봐. 육신 따로, 정신 따로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연계시켜서 봅니다. 그러면은 자 누가 더 잘할까요? 정신질환이다. 아니면 뭐 마음의 문제다. 마음만 치료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마음도 치료하고 몸까지 같이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같이 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런 노하우가 몇 병이 몇천 등가 내려옵니다. 더 대표적인 게 한의학에서는 더 승화시킨 게 사상의학입니다. 사상의학은요, 아예 시작부터가 애노이나 슬퍼하고 노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애노인하게 마음에 따라서 신체 장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체질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심신을 아예 같이 놓고 같이 곁들여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엄청나게 발달했겠죠. 무지하게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굳이 말하면은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심리학의 경우는요, 서양에서 말하는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 정도는 이게 유치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원 수준이고 거기 유치원 수준이다. 왜 우리는 이런 노하우가 예전부터 발달해 왔습니까? 별의별 그 노하우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거기에 따른 치료약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거 보면요, 상당 부분이 몸을 치료하면서도 마음도 치료합니다. 마음을 치료하면서 육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그 대추제 대추, 우리 먹는 대추, 대추 같은 거 예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대요. 그 평소에는 사서삼면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 과거만 보면 떨어지는 거야. 낙방거사야. 긴장하면 우리 그때 시험 보려면 긴장하잖아. 1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긴장해서 생각 안 나서 그리고 막 긴장하면 손바닥에 땀 차서 막 땀 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갈까 안 돌아갑니다. 실력 발휘 못해요. 낙방거사가 있어서 평소에는 잘하는데 투풍야도 집에가 아니면 투풍야 떨어져 고민을 해. 지나간 스님이 그걸 봤대요. 너 왜 그래? 일로 와. 그랬더니 2차 저차도 내가 고민이 된다고. 집에 갈 면목도 안 쓰고. 그래서 대추를 세 가마니래, 세 가마니. 한 가마니에서 세 가마니를 주고 이거 다 먹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라고. 스토리상 어떻게 됐을까요? 자원급제 있대요. 자, 대추 같은 것도 있죠? 천연 신경 안정제약, 부작용이 없는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하초, 우리 이제 자궁이나 방광이나 아랫배, 하초라고 합니다만, 하초의 균이 약한 걸 보강을 해줍니다. 밑에가 단전이 보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든든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러면 떨리지 않아. 우리도요, 지갑이 얇으면은 어디 음식점 가서 메뉴판 볼 때 좀 열심히 봅니다. 지갑이 두툼하면 뭘 시켜도 뭐 하나 더 시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몸도요, 내가 튼튼하잖아. 그럼 뭐 무슨 상관이야, 뭐 당당해지. 내가 좀 약하잖아. 그러면 무슨 말도 옴칫거리고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 심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추를 먹으면 아랫배가 든든해져. 단전이 튼튼해져. 단전이 충실해지면요, 배가 밑에가 무거워야 파도 쳐도 좀 끼우러다 다 원위치 되잖아요. 배가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가 안 무거우면. 파도 치면 그냥 넘어지는, 엎어지는 거야. 사람도 단전의 기를 충만하면 스스로 회복됩니다. 약하면 그냥 꼴꼬닥. 그러니까 대추를 가득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랫배가 든든해지고요.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든든해져. 떨리지 않아. 시험 볼 때 떨리지 않아. 그럼 그게 최고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자원급제하죠. 자, 이런 논리가 옛날부터 있어 왔고, 또 그리고 한약재로 씁니다. 그 우리도 삼계탕 먹을 때도 쓰고, 우리는 이런 게 한약입니다. 우리 흔히 보는 진짜 부작용이 없는, 진짜 좋은 천연약재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심한 사람한테 대추를 주고 치료를 하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약재를 쓰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심신수정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재미 들린 게 국궁하고 승마를 재미 들려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힘든 환자, 정신병 질환 앓고 진짜 몇 년 이상 정신약을 먹었던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 한약 쓰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추는 안 주고 이제 다른 걸 주고 한약 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짱합니다. 정신과 약안 먹고 정신과 약 7년 먹었다던가. 근데 정신과 약 안 먹고 뭐 좀 몸가만 건강해지고 내가 옛날 소심했다가 내가 대담해지고 당당해지고 때깔도 좀 이렇게 좋아집니다. 거기에는 한약도 있고 침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운동을 하라. 스스로 건강하라.
그리고 즐겁게 살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 상당수가 보면은 집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그런 수가 많아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경우가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잘하는 과정에서 뭔가 압박이 있었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하고 또 발목 잡기 이래서 사람들이 이게 힘든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장기가 안 좋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몸을 치료해줘야 돼요. 소화가 안 좋거나 대변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 많아요. 순환이 안 되거나 그걸 같이 치료하면서 같이 운동하게 하고 신나게 살게 하고 자꾸 부추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뭐 그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정상과 똑같이 더 건강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이 걸려도 나서니까 다행이죠. 양보해서 계속 정신과 뭐 쓰다가 완전히 또라이 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낫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고요. 거기서도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잘 먹고 체질에 맞는 것도 먹고 뭐 한약도 씁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운동에서 몸과 마음 다 튼튼해요. 운동해서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적으로 어떨까요? 참 신나게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도도 주고 이게 같이 다 필요합니다. 뭐가 하나 필요하고 하나가 아니라 다 필요해. 뭐 마차 바퀴가 두 개가 다 굴러가듯이 이게 공존에는 가능합니다. 저는 뭐 임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꽤 보고 또 그런 경우 뭐 몇 년 치료해서 진짜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완전히 양약을 먹어서 오랫동안 몸이 쪄듭니다. 쪄들었을 때는 갑자기 끊을 수는 없어요, 양약을. 서서히 끊어줘야 됩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1단계는 양약도 쓰지만 한약도 같이 씁니다. 그러다가 조금 몸이 더 조절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약을 좀 줄인 한약을 쓰면서, 3단계는 양약 안 쓰고 한약만 씁니다. 4단계는 한약도 이제 가끔 쓰고, 이제. 건강한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씩 먹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서히 가야 됩니다. 갑자기 가면은 몸이 오랫동안 양을 먼저 쪄들어서 부작용이 있어갖고, 그, 그래서 몸을 되게 고생해서, 그래서 약 먹은 지 3년 이내다. 그건 쉽습니다. 3년이 넘어간 경우 시간이 좀 꽤 걸리고 천천히 스텝을 밟아줘야 됩니다. 네,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